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정말 마음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72세 박영수 할아버지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드라마인데요. 보시는 분들마다 우리 집 얘기 같다,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는 댓글을 남겨주고 계세요. 휴지 준비하고 보세요. 정말입니다. 오늘도 혼자네. 제 이름은 박영수, 72세입니다. 평생 시내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가족을 키워왔어요. 못 하나, 나사 하나까지 정성스럽게 손님들께 드렸던 40년의 세월. 아내는 3년 전 간암으로 먼저 갔고 이제 이 큰 집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도 그랬어요. 갈비찜을 정성스럽게 끓이고 자식들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하나하나 준비했죠. 혹시나 해서 전화를 걸어봤어요. 영호야, 오늘 저녁에 잠깐이라도 들를 수 없겠니?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했는데. 전화 너머로 들린 아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애들 학원 데려가야 해요. 요즘 너무 바빠서. 뚝! 전화가 끊어지는 순간 뜨거운 갈비찜이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어요. 젓가락을 들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정말 필요한 존재일까? 매일 새벽 6시에 눈이 떠집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의 습관이죠. 그때는 함께 라디오를 들으며 아침을 준비했는데 이제는 조용한 집안의 시계 소리만 똑똑 울려 퍼져요. 여보,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이네. 빈 침대 한쪽에 대고 혼잣말을 해봅니다. 대답은 당연히 없죠. 가끔씩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요. 그런데 받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큰딸 영진이는 서울 강남에서 맞벌이로 바쁘게 살고 있고 아들 영호는 분당에서 두 아이 키우며 직장 생활하느라 정신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요즘 너무 바빠서요. 주말에 시간 되면 연락드릴게요. 주말이 와도 연락은 잘 안 와요. 와도 갑자기 일이 생겨서 하며 또 미뤄지죠. 제일 힘든 시간이 저녁 때입니다. 아내와 함께 먹던 그 시간. 여보, 밥 먹어요. 오늘은 무슨 일 있었어요? 그런 대화가 그리워서 가끔은 혼자 중얼거려요. 오늘은 철물점에 젊은 손님이 왔어. 신혼집 꾸민다고 하던데 우리도 그때가 있었지? 대답 없는 식탁. 젓가락 소리만 쩔렁쩔렁 울려요. 견디다 못해 결심했습니다. 집을 정리하고 요양원에 들어가야겠다. 그 말을 듣자마자 자식들이 부랴부랴 집으로 왔어요. 몇 달 만에 보는 딸, 아들 얼굴 왠지 어색했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아버지,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요양원이라니요. 저희는 아직 마음의 준비도. 맞아요. 아버지가 이 집에 계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요양원비도 만만치 않고. 그 순간 제 가슴 속에 쌓인 게 폭발했습니다. 너희는 내 마음 준비는 생각해 본 적 있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참고 또 참았던 게 터져버렸거든요. 나는 매일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밤에 무서우면 혼자 견뎌내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냐? 너희 엄마가 죽고 나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 딸아이가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살기 벅차요. 애들 교육비, 집 대출, 아버지까지 챙길 여유가 정말 없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아, 내가 이제는 짐이구나.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에게 나는 짐이구나. 자식들이 돌아간 후 저는 아내 영정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자식들 키울 때 다른 집보다 못하게 해준 것도 없는데 왜 나는 이렇게 외롭고 버림받은 기분이 들까? 눈물이 핑 돌았어요. 72살 먹은 늙은이가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며칠 동안 집에만 틀어박혀 있다가 답답해서 동네 공원에 나갔어요. 벤치에 앉아 있는데 비슷한 나이의 할아버지가 말을 걸어 오시더라고요. 혼자 나오셨나 봐요? 저도 요즘 혼자 사는데 집에 있으면 더 답답하더라고요. 어떻게 아셨어요? 표정 보면 알죠. 저도 3년 전부터 혼자 살고 있거든요. 우린 금세 친해졌어요. 그분 말씀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영수 씨, 자식들은 절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살지 않아요. 기대하는 순간부터 속상해지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챙겨야죠. 그런데 자식 빼고 뭘 할 수 있겠어요? 많죠. 경로당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하고. 저는 요즘 기타 배우고 있어요. 손가락이 굳어서 힘들지만 오랜만에 뭔가 배우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말에 뭔가 막혔던 게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다음 주부터 경로당 기타 교실에 등록했어요. 처음에는 코드 하나 잡기도 힘들었어요. 72살 먹은 손가락이 어디 유연하겠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힘들어도 즐거웠거든요. 도, 레, 미, 파, 비트 나간 소리가 나와도 오랜만에 뭔가를 배운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간단한 동요 정도는 칠 수 있게 됐어요. 집에서 혼자 고향에 봄을 치고 있는데 딸이 깜짝 방문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아, 영진이 왔구나. 기타 배우고 있어. 기타요. 아버지가. 딸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놀라움과 뭔가 안도하는 것 같은.
아버지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래, 이제는 너희한테만 기대지 말고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겠더라. 딸의 눈이 조금 촉촉해지더군요. 몇 주 후에 아들 영호가 가족들과 함께 집에 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손자, 손녀들. 할아버지, 기타 쳐주세요. 오, 내가 듣고 싶어? 서툰 솜씨지만 학교정을 쳐주니까 아이들이 박수를 치며 좋아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밥을 먹었어요. 예전처럼 무거운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얘들아, 그동안 아버지가 미안했다. 영호 아버지, 너희가 바쁘다는 거 안다. 각자 살림살이가 있고 키워야 할 자식들도 있고 그런데 아버지는 외롭다고 너희한테만 매달렸네. 아버지, 저희가 더 신경 못 써드려서. 아니야, 이제는 괜찮다. 아버지도 아버지 나름대로 즐겁게 살 방법을 찾았어. 그러니까 너희는 부담 갖지 말고 너희 가정 먼저 챙겨라. 그 말에 아들, 딸이 고개를 숙였어요. 서로의 눈빛에 미안함과 안도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달라졌어요.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만날 때마다 예전처럼 무겁지 않아요. 아들이 가끔 전화해서 물어봐요. 아버지, 기타 연습은 잘 되세요? 응, 요즘 아리랑 연습하고 있어. 다음에 와서 들어봐. 네, 기대할게요. 딸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아버지 드실 거 사다 드릴까요? 하며 의무감으로 물어봤다면 이제는 아버지, 경로당 친구분들은 어떠세요? 하며 제 일상을 궁금해해요. 그게 이렇게 마음 편할 줄 몰랐어요. 경로당에서 친구들이 생겼어요. 바둑치는 김씨 아저씨, 서예 쓰는 이씨 할머니, 같이 기타 배우는 박씨 할아버지. 다들 비슷한 고민을 갖고 살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겠어? 자식 키울 때 등골 부러지게 뒷바라지 했는데 그래도 건강하게 우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 다행이야. 맞아.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 우리가 우리 인생 즐기자고. 이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깨달았어요. 나만 외로운 게 아니구나. 그리고 외로움을 달래는 방법도 여러 가지구나. 어느 날 경로당에서 장기자랑 대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나서겠다고 했어요. 기타로 고향에 봄 치겠습니다. 영수 씨 정말요? 기타 배운 지 얼마나 됐다고? 한 3개월 됐어요. 서툴러도 용기를 내보려고요. 무대에 올라가서 떨리는 손으로 기타를 쳤어요. 중간에 코드도 틀리고 리듬도 엇나갔지만 박수 소리가 우렁차게 들렸어요. 그 순간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어요. 아, 나도 뭔가 할 수 있구나. 72살이어도 그날 집에 돌아오니까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경로당에서 장기자랑 하셨다면서요. 어떻게 알았지? 이웃집 김 이모님이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아버지가 기타 치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다고. 허허, 그런가? 아버지 요즘 목소리가 너무 밝아지셨어요. 예전에는 전화할 때마다 걱정됐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변하니까 자식들도 변하는구나. 제 73번째 생일날이었어요. 혼자 조용히 미역국이나 끓여 먹으려고 했는데 딩동, 문을 열어보니 아들, 딸이 손자, 손녀들과 함께 케이크를 들고 왔더라고요. 아버지 생일 축하해요. 깜짝 선물 준비했어요. 뭔데? 상자를 열어보니 새 기타였어요. 제가 경로당에서 쓰던 낡은 기타가 아니라 반짝반짝한 새 기타. 할아버지, 이걸로 더 예쁜 노래 쳐주세요. 그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기쁜 눈물이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새 기타로 고향에 봄을 쳐주니까 온 가족이 같이 노래를 불렀어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아내가 살아있을 때 이후로 처음으로 집안이 이렇게 따뜻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그동안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아버지가 이해했어. 저희가 더 자주 올게요. 억지로 오지 마. 대신 전화로라도 자주 안부 물어봐. 그것만으로도 아버지는 충분해.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들이 있어요. 1. 기대는 독이다. 자식들에게 내가 바라는 만큼의 관심과 사랑을 기대하면 할수록 실망만 커져요. 그들도 각자의 삶이 있어요. 2.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정말이에요. 취미도 생기고 친구도 생기고 나 혼자서도 충분히 즐거워요. 3. 진짜 사랑은 내려놓는 것. 자식들을 진짜 사랑한다면 내 외로움을 그들에게 떠넘기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4. 나이는 숫자일 뿐 73살에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어요. 기타도 배우고 새 친구도 사귀고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경로당 장기자랑 대회에 참가했어요. 이번에는 아리랑을 쳤는데 1등을 했어요. 영수 씨 정말 많이 늘었어요. 1년 동안 매일 연습했거든요. 시상식 날 자식들이 모두 왔어요. 손자, 손녀들까지. 할아버지 최고. 그날 밤 집에서 다 같이 둘러앉아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정말 달라지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어요. 저희도 이제 더 마음이 편해요. 아버지가 혼자서도 잘 지내시니까. 그래, 이제 서로 부담 없이 지내자.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요즘 제 하루는 이래요. 경로당에서 기타 연습하거나 친구들과 바둑, 오후 동네 산책하거나 집에서 독서, 저녁 TV 보거나 자식들과 안부 전화. 자식들과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전화해요. 예전처럼 무거운 대화가 아니라 일상적인 안부를 물어봐요. 아버지 기타 연습은 잘 되세요. 응, 요즘 세 곡 배우고 있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고 편안해요. 가끔씩 만날 때도 예전처럼 왜 자주 안 와? 하는 소리 안 해요. 대신 바쁜 중에 시간 내줘서 고마워라고 말하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어르신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바쁜 자식분들도 너무 죄책감 갖지 마세요. 부모님들도 이해하고 계세요. 다만 가끔씩 안부 전화만 드려도 큰 힘이 된답니다. 가족이라는 건 서로 기대는 게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응원하는 관계인 것 같아요.